네, 오늘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예정이 없이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이제 좋은 자동차 고르는 법. 근데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서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자동차 상태라던가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뭐 중고차 딜러님이나 정비사님들이 뭐 이런 차 골라야 된다, 이런 차는 고르면 안 된다 하고 가도 결국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이상한 수리비 많이 먹는, 그리고 그 구매할 당시에는 멀쩡했는데 또 막상 사고 나서 오니까 이 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차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새 차를 구매하지 않는 한은 새 차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뭐 리콜이 되거나 수리를 해주거나, 근데 가끔 이제 새 차에서도 잘 그러지 않는데 그런 일이 터지기도 하죠. 뭔가 그래서 차도 뽑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어른들한테 들어보면 차도 뽑기 운이다, 이상한 차 사면은 돈 많이 들어간다, 돈 많이 깨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차도 어느 정도 뽑기 운이 있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저는 새 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좀 슬프죠? 아, 그건 나한테만 슬픈가? 어쨌든 저는 새 차를 사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새 차를 샀을 때는 사실은 그 검수를 하셔야 됩니다. 요새 새 집 들어갈 때도 검수하잖아요. 업체 끼고 뭐 똑바로 됐나, 샤시 똑바로 됐나, 뭐 이런 인테리어 똑바로 됐나, 뭐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 사인하잖아요. 마지막에 잔금 체결하는 이런 거. 근데 저는 아직 집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오늘은 집 얘기하려고 이걸 영상을 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차를 고를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시면 무조건 인수 그런 거 뭐 바로 쓰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차를 사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신중하게 거기를 하시고, 일단은 그거를 무조건 업체를 끼고 돈 뭐 2, 30만 원 주더라도 무조건 그런 거 검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끼고, 아니면 숨고에 그런 사람을 뭐 부르던가 해가지고 그거를 검수를 쫙 하세요. 차가 오는, 탁송 받아 오는 날에 진짜 이상한 데 없는지, 뭐 안에 이상한 데 없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는 일이고, 차는 일단 한 번 사면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계속 어떤 뭐 그걸 샀을 때, 사실 저도 서민이지만 서민들 기준으로 막 갑자기 뭐 60만 원 써야 되고 썬팅을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돈이 세게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 월급 200, 250, 뭐 더 크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처럼 250, 300 정도 받는 직장인은 그렇게 60만 원, 80만 원이 한 달에 쑥 나가게 되면 굉장히 큽니다. 그거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적금을 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월급 뭐 사회복지사 해봐야 뭐 많이 받아봐야 수령 떼고 뭐 실수령 200, 뭐 190 이거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차를 산다라고 하면 그냥 업체를 끼고 새 차가 도착하는 날에, 탁송 받는 날에 업체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검수를 받아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냥 뽑기운이 없는 거고, 거기서 알아챌 수 있으면 나 못 받는다, 탁송 안 한다, 나 이거 안 받는다, 이 문제는 잘 왜 받노, 몰라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새 차 한정이고요. 전 새 차를 구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새 워낙 자동차들도 잘 나오기 때문에 진짜 재수 없는 게 아닌 이상, 진짜 차를 그 잘못 만든 경우가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시되는 건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리고 요새는 전기차도 뭐 폭발했다거나 불났다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최근에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뭐 차를 고를 때 기준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승용차를 살지, 승용차를 살 거면 뭐 K3 아반떼 같은 준준형을 살지, 아니면 중형차 K5 소나타 이런 걸 탈지. 근데 솔직히 누가 물려받는 거, 그러니까 아버님이 물려주시거나 어머님이 물려주시는 게 아닌 이상은 솔직히 뭐 체험엔 뭐 에쿠스, 뭐 제네시스 이런 걸 타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 물론 내가 뭐 변호사거나 의사거나 돈이 진짜 많아가지고 뭐 제네시스 탈 수도 있고 뭐 GV80 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사실 저는 좀 그 뭐죠?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렇고, 그리고 뭐
중고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뭐 제네시스 오피러스 이런 걸 타는 거는 20대가 그거는 엄마 아빠가 물려준 거밖에 안 되잖아 사실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려주면 땡큐지, 나도 물려주면 받았겠지.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누구한테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이제 20, 30대가 차를 사면 보통 이제 아반떼, K3 뭐 이런 거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코나라던가 뭐 다양하겠죠. 아니면 캐스퍼, 뭐 모닝. 근데 이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커플이거나 연애를 하거나 하면은, 그리고 자영업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경차는 사실 좀 공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밴 형태로 해가지고 뒷좌석을 빼고 짐을 더 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캐스퍼 밴도 있고 모닝 밴도 있고, 모닝이 밴이 있나? 잘 모르겠고 어쨌든 레이 밴도 있고, 어쨌든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또 디자인도 중요하죠. 색깔도 중요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고, 어쨌든 내가 어떤 차를 희망하냐라는 거에 있어서 또 나처럼 진짜 돈 없는데 차를 사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특히 사회복지사들 당장 차는 끌어야 되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또 방문 사례 관리 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진짜 드럽게 없어도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특히 사회복지는 그런 측면에서 문턱이 좀 높죠. 운전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작업장이라던가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던가 이런 데는 약간 시 외곽 지역에 떨어져서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장애인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 외곽 지역에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뭐 이거는 사실 활동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거죠. 뭔가 그 혐오 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시외로 물리잖아요. 그 이전에 인간한 것도 다 그렇고. 그래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열려 있는가는 나중에 다른 주제로 다룰 일이고, 어쨌든 오늘은 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거를 켰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건 제 개인 주관이어서요 100%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일 연식에 또 동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00을 주고 사든 800을 주고 사든 여러분들이 동일 연식에 또 동일 금액에 어떠한 차를 산다고 하면 현대 기아차가 그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수리비가 훨씬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 기아차가 뭐 예를 들어 동급 비교를 했을 때 뭐 말리부 K5 소나타 있죠. 말리부는 쉐보레고 그다음에 SM6는 삼성이죠. 뭐 임팔라도 있는데 그건 약간 대형으로 빠지는 거고, 중형으로 봤을 때요. 말리부 쉐보레, 그리고 르노 삼성 SM6,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 현대에는 소나타가 있고, 그리고 기아에는 K5가 있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쨌든 현기는 수리가 잘 되고, 그리고 부품 공급도 잘 되고, 그리고 전국에 AS 센터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운용했을 때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라는 경우도 잘 없고, 그리고 설령 고칠 수 있다 해도 수리비가 훨씬 쌉니다. 솔직히 이건 분명히 너너이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근데 저는 네가 뭔데 그렇게 운영해봤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새 차를 사서 뭐 1년에서 5년 정도를 탔다. 그때까지는 괜찮겠죠. 솔직히 새 차 샀는데 뭐 당장에 다 빨아지고 막 앞범퍼 내려앉고 이러면은 똥차지. 근데 차가 산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앞범퍼 내려앉고 막 갑자기 창문 안 내려가고 이러겠습니까? 막 핸들 뽑히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차를 새로 샀는데 그러면 그거 미친 거지 그거는. 근데 차가 5년이 넘어가고 10년 가까이 되다 보면은 그런, 우리도 차도 똑같다 하거든. 정비사 선생님이 항상 해주실 때 어디 컨센터를 가도 그런 말씀 꼭 하셔요. 사람도 이렇게 살다 보면 아픈 날이 있지 않냐. 차도 똑같다. 오래 타고 연식 오래되면 뭐 아무리 관리를 잘해주면 좀 낫겠지만 그래도 아플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근데 똑같이 아팠을 때 여러분, 뭐 우리도 이런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기초수급자냐 차상이냐 그리고 일반이냐, 일반이면 뭐 중위소득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내는 돈이 다르잖아요 병원비에서. 뭐 저는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아니어서 그게 어느 정도로 나눠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차도 모닝이냐 뭐 엑센트냐 뭐 i30냐 아니면 뭐 아반떼냐 K3냐 아니면 소나타냐 K5냐 아니면 진짜 크게 뭐 에쿠스냐 뭐 제네시스냐 아니면 SUV냐 뭐 디젤이냐 휘발유냐 뭐 하이브리드냐 전기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고 중소기업 다니고 뭐 월급 한 200에서 250 받는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데요. 뭐 내가 그런데 누굴 비하하겠어요. 내가 그런데. 그래서 불쾌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차를 굴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저는 현대기아 차를 사라고. 자, 여러분이 진짜 나는 쉐보레 에버가 너무 예뻐서 나는 그걸 꼭 사야 되겠어. 뭐 나는 르노 삼성의 그게 뭐가 너무 예뻐서 나는 진짜 뭐 수리비 뭐 폭탄 맞거나 말거나 나는 진짜 그걸 꼭 사야 되겠어라고. 뭐 쌍용도 있고요. 근데 쌍용은 보통 SUV만 만들죠. RV도 있고. 그래서 트럭도 있고. 그래서 나는 쌍용이 그게 너무 예뻐서 그걸 꼭 사야 되겠어. 뭐 르노이 그게 너무 예뻐서 꼭 사야 되겠어. 뭐 쉐보레 뭐가 예뻐서 꼭 사야 되겠어. 라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 내가 현대기아를 사고 싶은데 뭐 16년식을 사고 싶어. 근데 16년식을 사고 싶은데 현대기아는 1000만 원, 1200만 원인데 어 쌍용 티볼리는 800만 원밖에 안 하네. 왜 이렇게 싸지? 쉐보레는 똑같은 연식인데 뭐 6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하네 중고에. 근데 여러분 참 미안한데요. 제가 이런 대기업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부품 수급 안 된다고. 물론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비소를 갈 때 뭐 동네 정비소를 갈 수도 있고 뭐 정품으로 해가지고 하는 FM 정비소도 갈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꼭 뭐 블루엔즈라거나 꼭 정품 정비소에만 가야만 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정비소 하신 사장님들 중에 오히려 더 세심하게 봐주시고 오히려 더 잘 고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기호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물론 정비에 대한 책임성을 논할 때는 당연히 블루엔즈라던가 이런 정품 이런 데를 가야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카센터라고 그분들이 뭐 책임감이 없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책임감 있게 고치시고 자기가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어느 정도 고쳤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당연히 AS를 해주셔야죠. 그게 상도고. 근데 그렇게 상도가 없는 카센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카센터가 한 번 차리면 뭐 6개월하고 뭐 때려칠 것도 아니고 뭐 보통 5년 10년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막 날림으로 정비하고 그런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만 이제 공인비의 차이는 있겠죠. 카센터마다. 그리고 뭐 정비소가 FM 정비소인지 블루엔즈 같은 뭐 FM 정비소인지 일반 정비소인지에 따라서 조금 가격 편차가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차를 살 때 현기는 좀 비싸서 못 사겠어요. 좀 더 비싸. 2, 300만 원 비싸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그리고 또 쌍용 쉐보레가 예뻐요. 뭐 르노가 예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살 거라면 쌍용 쉐보레 르노 괜찮아요. 근데 새 차 사도 나는 말릴 것 같아. 왜냐하면 솔직히 1km만 걸려도 중고차인데, 여러분들 감가라고 들어봤죠? 감가상각. 이제 사회초년생들 잘 들어. 그 1km만 올려도 그 움직여도 중고차예요. 후진 한 번 해서 주차 한 번만 해도 중고차라고. 그럼 얼마 떨어질 것 같아요, 가격이? 현대기아가 가격 방어가 잘 돼요. 아반떼 가격 얼마 안 떨어져요. 심지어 사고가 나도 아반떼는 가격 얼마 안 떨어져요. 근데 뭐 쌍용 차, 뭐 르노 차, 뭐 쉐보레 차 얼마나 감가될 것 같아요? 내가 100%뭐 이렇게 자료화를 해가지고 말해줄 순 없지만 3배, 4배 떨어질걸? 3배, 4배는 좀 가장이고 최소 2배 이상 떨어질걸? 현대기아가 100만 원 떨어질 때 그 친구들 200만 원, 400만 원씩 떨어집니다. 거짓말 같죠? 찾아보세요. 엔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차 살 거면 사실은 새 차를 사더라도 나는 현기를 사라 하고 싶어.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현기를 사야 돼. 유지비도 그렇고 부품비도 그렇고 부품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다시 팔 때 감가상각을 고려해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는 가능하면 사회초년생은 현기를 사라. 진짜 그게 예뻐서. 나는 이게 뭐 가격이 300만 원 떨어졌든 500만 원 떨어졌든 난 상관 안 해. 난 돈 부자야. 난 돈 많이 모았어. 어차피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이거 10년 타고 버릴 거라서 뭐 아무 상관없어 하면 뭐 그렇게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차를 살 때. 뭐 100%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 부품 수급 문제, 수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대기아 차를 사더라도 현대기아 뭐 쌍용, 르노, 삼성 다 떠나가지고요. 디젤 차는 사지 마세요. 그리고 승용차는 사실 모르겠는데 디젤 차는요, 여러분 사실은 중고차로 살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어느 정비소에 가봐도 카센터 사장님이 중고차로 디젤 중고차 말고 차라리 물론 이제 카센터 사장님들은 차 살 거면 웬만하면 그냥 돈 보태서 새 차 사라. 왜 중고차 사냐. 하지만 근데 중고차를 경제적인 이유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고차를 경제적으로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 나처럼. 새 차 사기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부담되고 큰 금액이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중고차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디젤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SUV는 사실은 디젤 차는 뭐가 뭐 들어보니까 뭐 부품도 그렇고 뭐 흡기 클리닝이며 DPF며 뭐 오만저만 거 물론 뭐 휘발유는 돈 안 들어가냐 할 수도 있지만 휘발유는 덜합니다. 디젤보다. 저도 오늘 수리비 170만 원, 180만 원 나왔는데 제 그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센터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디젤이라서 그런 건가요? 하니까 디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디젤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네요? 라고 하니까 네 하더라고요. 여러분 디젤이 아니면 이런 쓸데없이 돈 들어갈 게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디젤 차를 보고 있다, SUV를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진짜 SUV를 꼭 사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사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디젤 차는 진짜 새 차로 사는 거 아니면 비추고 설령 새 차로 사더라도 저는 디젤 차는 사지 말라 하고 싶어요. 그냥 가솔린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한데 왜 굳이 그냥 가솔린이 제일 노멀해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고유가 시대에는 전기차도 괜찮죠, 사실은. 집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면은. 그래서 요번에 그 전기차 할인이 많이 돼서 테슬라를 진짜 누가 엄청 싸게 샀다 하더라고요. 전기차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는 테슬라도 있고 요새는 뭐 그 중국차도 많이 사시더라. BYD인가? 뭐 사실은 주변에 BYD 타는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 택시를 한번 타봤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브랜드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그거고 BYD는 아직 신생이어서 뭔가 누적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다 저떻다 말해드리기 힘든 분이라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는 산다면 현대기아를 사고 싶어요. 뭐 그리고 특히 내가 쌍용 타면서 존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수리비 때문에. 내가 거의 600만 원인가 800만 원 주고 사서 3, 4년 동안 굴리면서 수리비로 그만큼 나간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도 리스크는 너가 감안하고 산 거 아니야? 그 정도 뭐 돈은 당연히 드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현대 엑센트를 탔거든요. 그 전에 한 3년 탔습니다. 근데 현대 엑센트 그 탈 때 돈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사실 100만 원도 안 썼어요. 현대 엑센트에는. 100만 원도 안 쓴 거는 에바고 뭐 힐 타이어 간 거. 그 정도는 해야죠. 중고차 샀는데 힐 타이어 갈고 그다음에 엔진 오일 갈고 이 정도만 하고 탔거든요. 그래서 엑센트는 1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3년 타면서. 근데 코란도는 수리비 괴물이에요. 수리비 존나 많이 먹고 있어요. 디젤이기도 하고 뭐 컴퓨터 조작상의 문제도 있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당장 싸다고 뭐 사는 거면 한 2, 300만 원대 사가지고 뭐 혹시 문제 나면 팔지 뭐 이런 생각 아니고서는 저는 이제 디젤차 사지 마라. 뭐 그냥 강력하게 공고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 차를 사는데 굳이 그렇게 좋은 차 필요 없다. 그래도 사회초년생이 이제 취업해서 타고 다니면 최소 5년은 탈 거 아니에요. 길면 10년은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한 3년 정도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중고차를 사서 아반떼나 아니면 돈이 있으면 집에 돈이 있으면 뭐 그 새 차 사도 되는데 뭐 그러면 진짜 개부럽다. 진짜 부럽네요. 새 차 살 수 있으면은 뭐 자기가 노력해서 돈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런 거겠지만 그런 거고 어쨌든 뭐 부모님으로부터 차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튼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현대기아차를 사야 됩니다, 여러분. 수리비 미쳤습니다. 감당 안 됩니다. 뒤집니다. 진짜 뒤져요. 저도 요번에 수리비 18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야 그지도 아니고 180이 없어가지고 차 폐차시키냐 고장나서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제가 들어간 돈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고친다고 앞으로 돈이 더 안 들어갈까요?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 차를 내가 유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는 다음에 차를 사면 뭐 설령 핸들이 막 운전하다 들락들락거린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현대기아를 살 겁니다. 무조건 그럴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K3 몰아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올류 K3. 물론 아반떼도 되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가격 방어를 생각하면 이제 아반떼가 좋은데, 어쨌든 저는 K3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 어, 사이초년생이 너무 큰 차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레이 뭐 터보, 레이 그냥 타고 다니면 답답해요. 레이 터보나 아니면 캐스퍼도 예쁘고요. 또 가격도 잘 안 떨어져요. 제가 알기로. 왜냐면 경차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차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출퇴근만 할 거면. 그래서 모닝 뭐 그리고 쉐보레 중에 스파크는 또 괜찮아요. 경차라서. 근데도 이거 그 몇 년 지나면 한 10년 타면 부품 없어서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건 아시고. 근데 현대 기아는 계속 호환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 페이스리프트 되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부품이 쓰이기 때문에 안에는 전 정비사는 아니지만 웬만해선 다 고쳐요. 그래서 10년, 15년도 탄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경차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경차 할인이나 이런 거 사실 중요하잖아요. 사회초년생한테.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뭐 딱히 나는 그런 거 없고 그냥 그래도 친구들이랑 좀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그래도 좀 출력도 좀 더 나았으면 좋겠고 이러면은 저는 어 소형차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엑센트나 익센트 뭐 단종돼가지고 베뉴 되게 좋더라. 저 진짜 베뉴 사고 싶다. 2,500만 원밖에 안 하잖아 사실. 그래서 2,500만 원 밖에라고 하는 게 돈 많나라고 할 수도 있잖아. 저 그지입니다. 저 그지인데 왜 추천하냐면은 여러분 코나 3,000이에요. 뭐 코나도 3,000, 3,200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베뉴는 2,500이라고요. 옵션 빼면 더 싸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내 친구가 베뉴 타거든. 아 베뉴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좋고. 왜냐면 그 액센트 기반으로 베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진짜 베뉴 사고 싶어. 어쨌든 뭐 TMI였고. 그래서 이런 베뉴나 뭐 i30나 이 정도 모델도 괜찮습니다. 타고 다니기 사회초년생이. 그래서 뭐 벨로스터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벨로스터 요새 뭐 단종됐나 모르겠는데 아 벨로스터 N 나오잖아 벨로스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아반떼 N, 벨로스터 N 뭐 그 정도까지 돈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이 뭐 진짜 로망이야. 난 이 차 진짜 한 번은 꼭 타보고 싶어라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그렇게까지 그 무리한 그러니까 오버한다라기보다는 좀 무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뭐 우리가 서킷 딸릴 것도 아니고 그냥 공도로 다니는데 그냥 시내발이면 모닝 스파크 뭐 이런 걸로도 충분하고요. 그 약간 몸체를 높인다 해도 100유 정도면 충분해요. 시내 다니고 고속도로 주행하고 출장 갔다 오고 하는데 내 친구 잘 타고 다니고 있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여유롭게 다니고 싶다. 그러면 아반떼 K3 뭐 그 정도는 괜찮고. 근데 난 그래도 조금 더 더더더더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 하면 그 소나타 뭐 K5도 추천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요새는 차들이 기본적으로 다 커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아반떼랑 K3가 요즘 거 사도 사실 소나타만 하거든요. 당연히 소나타가 더 크지, K5가 더 크지. 근데 그래도 거의 옛날 기준으로 했을 때는 K3 아반떼도 몸체를 점점 키워가지고 작지 않단 말이에요. 충분해요. 그래서 타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SUV를 타고 싶다 하면 코나도 있고, 또 티볼리도 있는데 저는 사실 별로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현기 타라고 현기 추천한다고 말했고요. 뭐 르쌍유세 타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투싼 있잖아요. 투싼 좋아요. 잘 나가고 그 산타페는 사실은 너무 크니까 사이초년생이 물기에는 너무 거대하잖아. 펠리세이드 이런 거는 그리고 비싸기도 비싸고 근데 내가 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이초년생이다 하면 이제 투싼 살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나는 경제적인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아반떼 K3 정도 아니면 그 이하 뭐 베뉴 이 정도가 제일 노멀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아반떼 제일 저는 추천합니다. 요새 소나타 디자인 너무 괴랄하고 사실은 아반떼가 가격 방어도 제일 잘 되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예쁘고
저는 아반떼 제일 추천합니다. 그냥 좀 남들과 다른 걸 원한다 하면 K3. 저는 사실 그 아반떼는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면 저는 K3를 사고 싶은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사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뭐 연봉에 비해서 뭐 얼마까지 쓸 수 있다, 월급에 얼마를 차지하는데 살아, 뭐 그런 게 여러분들 기준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근데 나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열어놓고 싶거든요. 뭐 내 월급을 생각했을 때 그거밖에 못 사는데, 내 월급 생각했을 때 그거밖에 못 하는데, 하지만 내가 타고 싶은 차는 있잖아요. 물론 나 여러분들한테 가소비를 조장하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 뭐 지바겐 사고 싶으면 뭐집 팔아가지고 뭐 거지 돼가지고 지바겐 사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지바겐을 살 만큼 부자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 형편 안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시고 어 그러되 나는 이제 현대 기아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이건 아주 너무 기본적인 강의만 한 거고 강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오빠, 언니, 동생, 뭐 형님 뭐 할 수도 있겠지 누군가한테는 그럼 제가 차를 사고 싶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차를 사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그 현대 인증 중고차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인증 자동차 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산으로 대충 아 나는 뭐 600에 차를 살 거야, 800에 차를 살 거야 뭐 난 그래도 1200까지는 괜찮아. 뭐 보험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 1200을 낼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그 현대 인증 중고차를 사는 거를 사실은 추천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500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새 차 사세요. 사실은 내가 1500 이상 차 사는데 돈 쓸 수 있는데 굳이 중고차를 왜 사? 근데 만약에 내가 1500을 쓸 수 있는데 난 진짜 SUV 뭐 투싼 뭐 이런 걸 꼭 사야 되겠어. 스포티지 이런 걸 꼭 사야 되겠어. 근데 그거는 그 도저히 새 차로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왜냐면 코나만 3,000원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1,500에 중고차를 사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1,500을 차 사는데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더 보태서 그냥 새 차를 사십시오. 아반떼를 사던 케이스를 사던 요즘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베뉴를 사던 사실 돈을 1,500이나 쓸 수 있는데 사실 난 중고차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그냥 새 차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하의 예산으로 내가 차를 사야 된다. 뭐 1,000이나 뭐 그 이하로 차를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중고차 보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뭐 모닝을 사던 뭐 뭘 사던 아반떼를 사던 내가 1,000만 원 혹은 800 정도의 예산으로 차를 살 거다라고 하면 저는 중고차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어떤 거를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일단 차를 살 때 기준은 정해놔야 돼요. 뭐 나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런 마음 이해하지만은 그런 기준이 없으면 못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세요. 예를 들면 나는 현대차를 살 거야 하면 이제 무조건 현대, 기아를 살 거야 하면 기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델을 정하는 게 좋겠죠. 나는 기아 K3를 살 거야 하면 기아 K3를 보는 거고, 나는 셀토스를 살 거야 하면 셀토스를 보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는 거면 이거저거 보고 이제 고르면 되겠지만 중고차를 사는 거면은 그런 걸 보세요. 정해놓고 보세요. 웬만하면 나는 기아 아반떼를 살 거야. 아 기아 아반떼가 아니지. 기아 K3를 살 거야. 현대 아반떼를 살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특히 엔카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 아반떼, 현대 치고 아반떼 치고 하면 등급별로 해놓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차를 타보고 또 엔카 직원들이 리뷰까지 해줘요. 그 차가 어떤지 그런 걸 또 구매할 때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을 정해라. 어떤 회사차를 살 건지, 어떤 모델을 살 건지 뭐 그런 기준을 일단 정해두시고 보시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반떼를 살 거야 하면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예산에서 봤을 때 나는 한 그 이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고 더 뉴 아반떼 정도는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더 뉴 아반떼를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제일 싼 거는 뭐 490만 원짜리도 있고 뭐 7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외관은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뭐 바퀴 빠졌는데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관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깨끗한데 뭘 사야 되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굳이 멀리 나가면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이면 운전도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멀리 타 지역까지 가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요즘엔 탁송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그 딜러를 엄청나게 믿는 거 아닌 이상은 나는 탁송 받는 거 위험하다 생각하거든. 여러분들이 차를 잘 보든 못 보든 가서 보고 사야지. 그게 사실은 책임 있는 소비라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그러니까 평생은 아니지. 3년을 타던 1년을 타던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 계속 어쨌든 마음을 쓸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가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다 하면 경기, 대전이면 대전, 뭐 인천이면 인천, 강주면 강주 이렇게 여러분들 가까운 지역 뭐 아니면 저는 이제 그 경북 포항에 사니까 뭐 저는 대구, 부산, 경남, 울산 보통 이 라인 안에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멀어지면 사실 경남도 멀어요. 2시간 이상 나가서 사야 되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만 찍어놓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키로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보통 사람들이 15,000, 2만 정도를 타거든요. 그래서 이 연식을 생각했을 때 그 15,000km를 탔을 때 10년 타면 15만 킬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년씩이면 11년인데 지금 2026년이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가 돈이 아반떼인데 62,943km를 탄 건데요. 그러면 10년 15,000km를 10년 탔다 하면 15만 킬로잖아요. 그럼 반도 안 탄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주행 거리는 짧은 편에 속한다. 뭐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무조건 주행거리만 짧으면 좋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흰색 사고 싶은지. 근데 저는 흰색 추천해요. 흰색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팔 때도 감가도 많이 안 되고요. 참고로 감가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감가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가격이 떨어지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G색도 있고 뭐 한데 흰색이 제일 무난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뭐 모르지. 근데 진짜 괜찮은 매물이 괜찮은 가격에 나왔는데 그게 G색이야, 빨간색이야. 그러면 아 가격 고려해서 뭐 그래 뭐 저거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키로수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키로수만 짧으면 무조건 좋은 차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등급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진도 막 잘 올라와 있어요. 제가 뭐 어떤 차를 보는지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진은 깨끗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딜러분의 정성입니다. 아, 내가 진짜 물론 요새 기준은 다 하시지만은 딜러가 이거를 팔겠다라는 거에 대한 진심이 없으면은 사진도 대충이겠죠? 몇 장 안 올리고 물론 이제 사진만 잘 올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100% 좋은 딜러님이냐 뭐 그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진으로 이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약간은 볼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명심해야 될 게 차를 살 때 성능 기록부랑 그 다음에 보험 이력이랑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력 이거 세 개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차를 사면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차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얘기 못 드려도 성능 점검부랑 뭐 보험 이력을 공개 안 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차를 보는 거죠. 물건을 볼 때는 그런 기준을 보고 봐도 되거든요. 사람을 볼 때 뭐 학력이랑 이런 걸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요즘에는 그 뭐냐 오프라인 테스트냐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차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계속 탈 차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보셔야 되고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했다라고 하면 아 이것 좀 약간 문제 있는 차일 수 있구나 라는 시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걸 공개를 안 한 차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사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고생을 안겨줄지 모릅니다. 사지 말고 그리고 보험 이력도 뭐 0건이거나 1건이거나 3건 이내면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오래된 차일수록 여러 사람이 몰았을 거고 당연히 보험 이력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보험 이력이 보면 여러분들은 차를 많이 이제 운전을 안 해보셔서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회 초년생은. 근데 보험 이력을 봤을 때 이게 뭐 1회 1회예요. 1회 했는데 만약에 그
보험 사고 피해가 막 360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반떼나 뭐 현대차를 보고 있는데 한 번 박았는데 수리비가 360만 원, 외제차도 아닌데 360만 원이 나온다고? 쌍용차도 그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 이거는 뭔가 크게 사고가 났겠구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적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만 원이야, 120만 원이야. 그게 정상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는 이 친구가 이제 걸어온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사람을 놓고 보면 그게 경력이 될 수 있겠지만 물건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제가 뭐 어떤 차다라고 말은 안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차는 사고가 많이 났네요. 그래서 너무 이제 사고가 많이 난 차는 차 사고 났다고 해서 무조건 똥차인 건 아닙니다. 뭐 차가 안 굴러가고 이러진 않을 거, 안 굴러가는 차를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가능하면 이렇게 사고 이력이 너무 많은 차는 좀 여러분들이 예산이 많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차 사고가 있어도 이런 차를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런 사고 이력이 많은 차들은 좀 피하십시오. 그리고 성능 점검부 꼭 보시고 가능하면 엔카에서 직접 점검한 걸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라로 해놓는 경우도 너무 많고 믿고 싶지만 믿어야 하지만 이런 거를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허위 매물이 얼마나 많으면 아직까지도 그 딜러님들 유튜버 보면 맨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한 놈 걸러 한 놈은 허위 매물 파는 놈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또 야 왜 너 우리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냐? 그럼 너네는 그렇게 떳떳하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고차 딜러 중에 그런 허위 매물 딜러가 없으면 이런 것도 없겠죠. 허위 매물 딜러가 얼마나 유명하면 영화에서까지 나가겠어요. 초롱이 초롱이 이러면서. 물론 그건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특징만 살려가지고 냈으니까 더한 거긴 한데 그 젊은 애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또 딜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저는 딜러도 뭐 국가 인증 딜러, 뭐 국가 뭐 기술 자격증,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던가 이게 막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저는 하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이미 그걸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동차 센터에서 뭐 인정받아가지고 매매센터에서 인정받아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성능 기록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뭐 미세 누유나 누유 있는 거 이런 거 좀 꼼꼼히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다 괜찮네요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거를 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 이력을 봤을 때 이게 함정 카드가 있거든요. 함정 카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2016년식 차야. 근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보험 이력을 공개할 수 없대. 그러면 19년도에 뭐 얘가 완전 쿠킹 호일처럼 찌그러졌는데 그걸 다시 펴가지고 얘를 굴러갈 수 있게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2019년, 20년, 22년까지 그 기간 동안 얘가 어떤 세월을 겪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는 물론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냥 찝찝하잖아요. 뭔가 물건 살 때 찝찝하게 사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력 중에도 몇 년에서 몇 년까지가 내가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애들도 저는 거르십시오. 보험 이력 중에. 성능 기록부 없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성능 기록부는 사실은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올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안 올리겠지.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냥 좀 보면서 크게 문제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저는 그런 걸 주로 봅니다. 차를 볼 때. 그 키로수도 보지만 그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그 차 모는 사람마다 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차가 더 많이 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주인이 많이 바뀌면. 그리고 이제 저는 판금 이력 교환까지는 괜찮은데 판금이 있다. 이거는 그 뼈대에 문제가 한번 있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금 있는 차는 안 삽니다. 물론 살 돈도 없지만. 그래서 교환 정도는 괜찮은데 뭐 판금이 있거나 부식이 있거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주인이 많이 안 바뀌고 그리고 키로수가 좀 합당하고 그리고 이왕 같은 돈 사는 거면 옵션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허황된 마음 때문에 이상한 차를 사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차는 뭐 출퇴근하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목적은 일단 가고 서는 게 우선이니까 너무 옵션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력이나 성능점검부나 그런 부분. 어, 그리고 판금 이력은 가능하면 없어야 되고 교환이나 약간의 도색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여러분들도 딜러님들을 보시면요. 자기 얼굴을 걸고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찐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특히 자기 가족 뭐 종사원증 번호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긴 한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 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 사진을 걸고 판매를 하신다. 이분들은 정말 진성일 수 있고 진심일 수 있거든요. 이 판매. 왜냐하면 내가 가족 걸고 파는데 구라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걸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 이렇게 이 업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오늘만 보고 그냥 오늘 한 대 더 파는 것만 보고 판매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될 미래를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건 아니죠.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이게 딜러님들이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판매한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고 근데 그 얼굴 공개한 거를 넘어서서 가족 사진 이런 걸 올려놨다. 이분들은 진짜 진심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건 근데 제 주관적인 얘기예요. 소비자로서의 얘기를 해본 거고 그리고 엔카는 특히 그 무조건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사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경력이 얼마 안 돼도 좋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뭐 지금 어떤 딜러님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딜러님이 지금 21년 9개월을 딜러 생활을 하셨고 또 엔카 활동 경력 그러니까 더 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네, 종사원증 번호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년 판매한 차량이 90대가 넘어가십니다. 네, 차를 많이 팔았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고객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상한 똥차 팔았어, 문제 있는 차 팔았어, 그러면 90대나 팔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데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엔카를 볼 때는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 인증 중고차는 그 현대라는 대기업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엔카는 뭘 보고 사는 거예요? 딜러가 누군지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차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딜러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된다? 좀 오래 파신 분들, 이 업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 왜냐하면 이 업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지금 그 자리까지 가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신 분도 21년이 넘게 지금 딜러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는 진짜 구라로는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냥 오늘 한 대 팔아먹고 그냥 뭐 그 똥차가 돼가지고 뭐 차가 뭐 가다 뭐 서거나 뭐 수리비가 몇백만 원 나왔다거나 그런 일들이 뭐 간혹 가다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내가 팔 때는 문제 없었는데 팔고 나서 갑자기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21년 가까이 팔았다는 거는 이분은 진짜 신뢰가 있는 딜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90대를 넘게 판매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신뢰의 징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무조건 다 좋은 차만 판매할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가족 얼굴을 걸었고 20년 넘게 팔았고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 경력 오래 했다 하지만 7년밖에 안 됐어요. 뭐 배운 시간까지 합해도 9년? 10년이 안 돼요. 근데 20년이 넘게 한 분야에 종사했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짬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20년이면 사실 군인으로 치면 연금이 나와요. 그 정도로 오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 92대를 판매하셨고.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딜러의 경력도 중요하고 사진 그리고 1년간 몇 대 팔았는지 이런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소개가 막그 겉만 치장한 소개는요 소개부터 달라요. 근데 찐 소개는요 좀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입니다 저는 뭐 몇 년째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력이 뭐 6개월밖에 안 돼, 차 판지 4개월밖에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고객한테 내 경력으로 신뢰를 줄 만한 건 없단 말이에요. 사실 나도 사회복지사지만 내가 6개월짜리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고 1년짜리야. 그럼 내가 그 7년, 10년 일한 사람보다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내 신용을 걸고 뭘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뭘 최소 3년, 5년은 했어야 내가 뭘 그거에 대한 걸 알고 하지. 사실 뭐 4개월, 6개월밖에 안 됐으면 얘가 진짜 목숨 걸고 일하는지, 생계를 걸고 일하는지, 아니면 그냥 취미로 가끔 한 달 하나씩 그냥 팔아보는 사람인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경력이 짧다고 뭐 판매 경력이 4개월, 6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게 뭐 좋은 딜러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딜러님들보다는 그래도 20년 넘게 뭐 5년, 3년 넘게 활동을 하고 차판 실적도 막 40대, 30대가 넘어가면 아 이거는 믿을 만하다라고 사실은 진작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실은 차를 사는 데 있어서 특히 중고차를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을 이런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공부를 하세요. 차를 살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도니 아반떼를 보고 있는데요. 뭐 당장 사진 않겠지만 도니 아반떼 이렇게 치면요. 뭐 스마트가 나오고 모던이 나오고 뭐 프리미엄이 나오고 뭐 10 밀리언 리미티드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 밀리언 리미티드가 등급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고차에 가면 뭐 그 아반떼가 그 아반떼지 하면서 이제 가격이 평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연식에 따라서 차 상태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약간 중고차를 사면 좀 비슷한 가격대라도 여러분들이 주행 거리를 하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차 사고 나도 이제 뭐 그래도 무사고로 들어가잖아요. 막 진짜 심하게 막 그 뼈대 갈리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무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포기하시면 옵션이 높은 차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지금 도뉴 아반떼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도뉴 아반떼를 뭐 산다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가 뭐 들어간 건지 모던이 대충 뭐 들어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10 밀리언 리미티드는 완전 옵션에 다 때려박은 거구나 라거나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차를 볼 때 강추하는 거는 1인 신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차를 쭉 탄 거예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차를 쭉 타서 그 다른 여러 사람의 때가 타지 않는 거. 그거는 사실은 관리가 물론 한 사람이 오래 탔다고 무조건 관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오래 탄 게 관리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그냥 옵션이 많이 없고 그냥 깡통 차면은 사실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게 옵션이 많아지고 그 또 차가 커지고 할수록 차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민한 차를 그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타고 다녔다는 거는 사실은 어 혼자서 오래 탄 거보다는 그리고 혼자 타는 사람들이 진짜 무슨 영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키로수도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신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탄 거, 그런 차 사실은 좀 추천을 드리고. 근데 1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사고 여부는 보셔야 돼요. 제가 뭐 1인 탄 게 좋다며 하고 바로 그냥 1인 신조 이거 보고 바로 차 사시면 안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험 이력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딜러님도 신뢰할 만한지, 딜러님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실적은 얼마나 나오는지, 종사원증 번호는 있는지, 그리고 대표 소개는 정성스럽게 해놨는지, 그다음에 사진은 정성스럽게 찍었는지 뭐 사진은 당연히 정성스럽게 찍겠지만은 어디서 뺏겨오진 않았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성능 점검부 상에 그 차 사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카센터에 올려가지고 근데 성능 점검부가 그냥 그 어플만 있고 사진 이런 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사진이 있는 게 더 신뢰가 가겠죠. 뭐 여러분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차 살 때 여러분들 생각 없이 사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걸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설령 좀 안다고 해도 뭐라 해야 될까요? 음, 그 이렇게 좀 그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 를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고차라는 거는 분명히 그 수리비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사는 겁니다. 꼭 중고차 아니어도 새 차도 똑같아요. 뭘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냥 뭐 다이소에서 파는 그냥 뭐 1,000원, 2,000원짜리는 뭐 쓰임새가 뭐 좀 안 좋고 질이 안 좋아도 뭐 그런 뭐 물론 다이소 품질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샀을 때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차는 큰 돈이 들고 최소 몇백만 원이 들고 700만 원, 1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보험비까지 하면 1000만 원 그냥 우습게 나가잖아요. 차 사면. 근데 이 그 이렇게 큰 돈이 드는 자동차를 음, 그 다시 되팔기도 쉽지 않고 왜냐면 되팔면 또 이력이 하나 더 추가되잖아요 그 차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되팔기도 쉽지 않고 되판다고 해서 원래 그 가격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고 고른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어떤 차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수리비 크게 안 들고 탈 수 있는 차가 사실은 최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리스크를 줄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겉멋이라고 뭐 하긴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벌이를 생각 안 하고 BMW나 뭐 이런 거 꼭 BMW 아니더라도 그냥 당장 저렴하니까 뭐 르상쉐 살 수도 있는데 르상쉐는 르노 쌍용 쉐보레를 말하는 겁니다. 당장에 중고차 구매할 때 돈이 얼마 안 들어서 그걸 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고차는 이미 최소 5년 이상 탄 거나 뭐 3년 이상 탄 거를 살 텐데 그러니까 중고차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차를 구매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내가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이미 알고 있는 거 뭐하러 뻔히 나가노 얘기하노 그리고 뭐 이미 뭐 중고차 딜러들이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는 거 뭐 네가 한 번도 언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중고차 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중고차 딜러들을 두둔할 필요도 없고 편들어 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한 거고 제 얘기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누군가한테는 저런 기준을 두고도 차를 살 수도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뭐 차를 살 예정이시거나 중고차로 차 구매 생각을 하신다면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뭐 엄마 친구가 아는 사람이 뭐 중고차를 파는데 뭐 아빠 친구 아는 사람이 중고차를 파는데 근데 뭐 그래서 좋은 차를 줄 수도 있지만 뭐 그거 모르잖아요 사실은. 괜히 아는 사람한테 샀다가 차 문제 생겨도 얘기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보는 기준을 확고하게 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 주식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동차 공부는 왜 안 하세요? 자동차 공부 여러분들 차 살 때 500만 원, 700만 원 뭐 적게 돈 중고로 사도 꽤 엄청난 돈이 들 텐데 당연히 공부하고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잘못 사면 수리비 몇백만 원씩 계속 깨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먼저 그런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이제 지금 그 수리비가 180에서 25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한 번 고치면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여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쨌든 유지 관리비가 들 텐데 이렇게 계속 뭐라 해야 되냐 그 상여금보다도 비싼 돈을 계속 이게 차에 쓰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음, 안 고치고 그냥 폐차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차를 찍어서 중고로 판다 해도 250, 300 정도밖에 안 찍히는데 근데 수리비에 250 꼬라박고 다시 팔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돈 쓰나 저렇게 돈 쓰나 돈 쓰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그 좀 착잡한 마음 중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저는 뭐 기준이 아니고 정답은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다만 그런 거를 어 그냥 그 어플상으로는 사실은 차는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관리 상태도 직접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정비사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서류상으로 어플에 올려진 거 상으로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아, 일단 보러는 갈만하다. 이 정도 차 상태면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해줄 수 있는데, 근데 뭘 살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차를 볼지도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고, 일단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